월세가 매수를 부른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서울 전세 매물이 1년 사이 약 22% 줄었다는 사실이 집값과 수도권 과열, 그리고 향후 공급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입니다. 먼저 전세 부족이 월세와 매수 수요로 이어지는 과정, 다음으로 동탄 구리 용인 기흥의 과열 위험, 이어서 정비사업 공사비가 공급을 막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임대차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새 약 22% 감소했고 월세 비중은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고액 월세도 강남에만 머물지 않고 강북과 외곽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거나 기존 집에서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며 재계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 인사이트에서 전세 수급 지수는 122.5로 약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갱신계약 비중은 49%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수요가 공급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00을 크게 넘을수록 집을 구하려는 사람에 비해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최신 인사이트에서는 이 부족 현상이 실제 매물 22% 감소와 월세의 지역적 확산으로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급 부족이 전세와 월세를 올리고 높아진 임대료가 다시 매수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내는 월세가 커질수록 차라리 대출 원리금을 갚으며 집을 사겠다는 판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수 수요는 금천 노원 도봉처럼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집중됐고 젊은 실수요자의 대출 매입이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안정적인 집값 상승 신호로만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이 지역의 매수는 자기 자금보다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매수 능력이 즉시 줄어듭니다. 이때는 집값이 바로 크게 떨어지기보다 먼저 거래량이 급감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수도권 과열 문제입니다.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은 최근 가격 급등으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동탄에서는 호가가 빠르게 오르는 동시에 체결됐던 계약이 해제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집주인이 받고 싶어하는 가격일 뿐 실제 거래 가격은 아닙니다. 여기에 계약 해제까지 늘어난다면 높은 가격을 실제 수요가 계속 받아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대감이 먼저 가격을 끌어올리는 단기 과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조건과 거래 부담이 강화돼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자금이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면 과열이 사라지는 대신 주변 지역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탄 구리 기흥의 방향은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자금 이동을 판단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공급을 보겠습니다. 서울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1,590만원까지 오르면서 비용이 새로운 병목으로 등장했습니다. 병목은 전체 과정에서 진행을 막는 가장 좁은 구간을 말합니다. 인허가를 빨리 받아도 조합이 공사비와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착공할 수 없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조합원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늘고 사업자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분양 가격을 높이게 됩니다. 결국 공급 확대 정책이 단기적으로 집값을 낮추기보다 새 아파트 가격의 하단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은 강남과 핵심 지역은 고급 설계와 높은 분양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사비 갈등과 분담금 문제로 일정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용적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용적률은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전체 면적 비율로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처분, 이주, 자금 조달과 착공을 통과하지 못하면 높은 용적률도 실제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비 갈등과 이주비 규제가 길어지면 공급 계획과 실제 입주 사이의 시간차는 더 벌어지고 그동안 서울 신축과 역세권 주택의 희소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 핵심 오피스 역시 희소 입지에 대한 수요가 이어질 수 있지만 실제 매각 가격과 입찰 경쟁이 확인되기 전에는 기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사와 부동산 사업자에게는 공사비 절감과 일정 관리가 경쟁력이 됩니다. 인공지능 기반 사업 관리가 공정 지연이나 비용 낭비를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실증 결과가 제한적입니다. 예상 절감액을 확정된 수익처럼 사업성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 분석을 바탕으로 최신 참고 데이터를 덧붙이면 지역별 움직임은 상당히 엇갈립니다. 집계 가격은 제곱미터당 강남구 3,326만원으로 42.02% 상승했고 용산구는 2,726만원으로 13.23% 상승했습니다.
반면 강동구는 1312만원으로 34.14% 하락했고 서초구는 2945만원으로 7.50%, 송파구는 2483만원으로 6.73% 하락했습니다. 노원구도 1041만원으로 4.44% 낮아졌습니다. 비교 기간과 거래 구성에 따라 변동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숫자만으로 지역 전체의 추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서울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화성시는 제곱미터당 587만원으로 1.33% 하락했고 용인시는 509만원으로 1.02%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49%로 0.06%포인트 올랐고 미국 기준금리는 3.63%로 0.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2원 30일전으로 0.43%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해외 장기금리와 환율이 높은 상태로 이어지면 국내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되거나 건설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대출 매수자와 정비사업 모두의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수요자는 현재 월세와 대출 원리금만 단순 비교하지 말고 취득세, 보유세, 수리비까지 같은 기간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올라도 생활비와 원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외곽 중저가 주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도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시장일수록 규제 변화에 거래가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동탄구리 기흥에서는 오른 호가를 따라가기보다 같은 가격대의 실거래가 반복되는지, 계약 해제가 줄어드는지,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투자자는 용적률이나 정책 발표보다 관리처분 단계, 이주 일정, 공사 계약, 추가 분담금과 이주비 조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결론은 전세 매물 22% 감소가 임대료를 높이고 그 부담이 중저가 매수로 이동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이 신규 공급 가격의 하단까지 밀어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차입과 규제 가능성 때문에 모든 지역이 함께 오르는 시장은 아닙니다. 희소성만 보고 추격하기보다 현금 흐름과 사업 진행 가능성을 숫자로 확인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시장 흐름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